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지구촌에서 뽑힌다면 누가 뽑힐까라고 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반도 상황 때문에 네, 지난주에 새로운 경쟁자가 한 분 나타나셨죠. 누굽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히틀러. 예,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살아났어요. 예. 공식적으로 히틀러는 2차 대전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30일 날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베네수엘라 지부에서 1955년 10월 10년 뒤에 그때까지도 아돌프 히틀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CIA 본부에 올렸었다라고 CIA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확인했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보원이 전직 독일 친위대원이었던 친구로부터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런 거고 사진도 한 장 첨부가 돼 있는데 코스염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CIA 평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흥미로운 사안이라 일단 보고를 함. 예. 그것도 또 CIA가 또 갑자기 공개를 했습니다. 예. 히틀러가 정말 살아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이제 나이로 봐서는 이제 지금은 세상을 아니겠죠. 떴죠. 예. 별별 소설이 다 있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게요. 술자리에서 허풍 떨다가 갑자기 만들어지기도 하고 잠시 착각해갖고 막 퍼뜨리다 보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소설 속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두 마디 이렇게 건네다 보면은 건너가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히틀러의 목만 냉동 보관하고 있고 언젠가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은 젊은 사람 몸에다 붙여가지고 그런 얘기 부활시키려고 있었어요. 나치 잔당들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숱한 음모론이 많죠. 맞아요. 예. 정말 음모론이 많아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이다가도 나중에는 당하는 느낌도 들고. 예. 그렇죠? 음모론의 종결자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예. 1977년 여름이죠. 근데 뭐 길에서 봤다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이후에. 예. 관이 너무 가벼웠다. 그래서 빈관이었다. 죽었다는 건 가짜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관이 너무 무거웠다. 예. 프레슬리의 몸무게가 아니다. 그래서 또 가짜다. 뭐 전혀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프레슬리 사망 증명서에 확인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필체가 엘비스 프레슬리 거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9.11 테러 관련해서도 저는 음모론 그럼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미리 기획한 게 9.11 테러다. 이 음모론. 미국 정부가 9.11 테러를 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미국 국민 3명 중 1명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대단하죠. 그럼 미국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습니까? 정부가 테러를 갖다가 스스로 조장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음모론이 계속 번져나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2009년에는 음모론을 갖다 낱낱이 파헤친 반박 자료집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워낙 큰 거짓말을 앞에서 했으니까. 어떤 거요?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네. 근데 끝까지 쳐들어가서 다 뒤졌는데도 발견되지 않죠.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다 알고 있다. 이미 그 증거에 대해서. 내놓아보니까 결국 못 내놓고 끝났습니다. 아하.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지도자가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다. 이것도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히틀러 비밀 문건 공개도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해요. CIA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놓으려면 예. 케네디를 진짜 암살한 배우는 누구냐. 뭐 이런 거를 조사한 걸 내놓든지 해야지. 갑자기 왜 독일의 히틀러를 내놨을까. 그것도 정확치도 않은 그 당시에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써놓은 그 자료를. 그렇죠. 자기네 가장 관심 있는 자료나 내놓지 왜 갑자기 히틀러.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라는 희한한 인물. 제멋대로고 괴팍한 인물을 세상에 내놓고서 네. 자기네들 대통령의 나쁜 이미지를 갖다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또는 김정은의 이미지와 히틀러의 이미지를 갖다 싹 묶은 다음에 트럼프는 살짝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음모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니면 그러네요. 뭐 어느 정도의 의심할 만한 추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을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왜 지금 그걸 그렇게 꺼내놓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음모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큰 반향을 가져온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할 때 그 사건 뒤에 커다란 배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잡는 거거든요. 예. 주로 격동기나 혼란기에 음모론이 판치게 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선거 때도 음모론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특히 국가적으로 권력층이 정보를 먼저 접하고 독점할 수 있으니까 음모론을 퍼뜨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노무현 논두렁 시계. 예.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각종 가짜 댓글. 그렇죠. 예. 특히 이걸 받아가지고 종편 채널에서 5.18 광주항쟁은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거. 이건 거의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참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극적인 음모에 귀가 솔깃할 수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음모와 선동을 기다려요, 아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왔다면 바로 불을 붙여서 그것 봐라, 역시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퍼뜨리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음모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나 민간 감시, 국민에 대한 억압, 언론 탄압, 정부 비판의 금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오래 지속되면은 그런 토양에서 음모론이 번져 나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히틀러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적폐라는 게 세상에 오랫동안 계속 쌓여서 썩어가고 있으면 털어내야지, 안 털어내면 무수한 음모론과 함께 국민들이 계속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히틀러가 왜 갑자기 살아났는가 이 음모론을 배경으로 해서 음모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요, 변상욱 기자. 네. 기아 팬들이 지금 항의하고 계세요. 저는 기아 편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중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예, 기아도 두산도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